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고령화 시대 웰니스 트렌드와 바이오 헬스케어 서비스의 하나인 휴양치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휴앤치유연구소의 성시윤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치유 힐링 교육을 컨설팅하거나 제공하는 곳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했었던 일은 산림청에서 마련한 항노화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연구에 참여를 했었고요. 현재는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 연구에 참여 중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입니다. 맨 처음으로 웰니스와 웰니스 산업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산림치유나 농업치유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산림치유, 해양치유, 농업치유를 모두 아우르는 말로 휴양치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 휴양치유와 관련된 각 부처 간의 정책이나 동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버산업학과에 재학 중인 여러분들께서 오늘 들으신 휴양치유와 앞으로 어떻게 접목하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웰니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아시죠? WHO에서는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는데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으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하고 완전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웰니스라고 하는 개념은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건강의 개념과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하며 완전한 상태, 즉 건강으로 가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웰니스, 웰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휘로는 웰빙, 해피니스, 휘트니스의 합성어입니다. 웰니스의 산업 분야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휴먼 이 셀프라고 해서 셀프케어 영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거나 좋은 음식을 드시거나 또는 질병이 났을 때 병원을 가시거나 하는 나의 건강을 관리하는 모든 영역들을 셀프케어 첫 번째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바이러멘트라 그래서 리빙케어 영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알러지가 있는 분이 알러지 케어 침구를 쓰신다거나 아니면 새 집을 지으시면서 여러 가지 친환경 페인트라든가 목재 같은 걸 사용해서 나의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건강을 고려해서 하시는 그러한 산업 부분이 두 번째 영역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요, 인볼브먼트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웰니스 엔터테인먼트 또는 헬스테인먼트라고 구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여가 생활과 관련된 산업 분야입니다. 운동을 하신다거나 여행을 가시더라도 나의 건강을 염두에 두고 신체와 정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찾으신다던가 또는 수면의 질이 부족했을 때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요가나 명상에 참여하신다거나 하는 것들,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여가 생활, 이것이 세 번째 웰니스 엔터테인먼트 영역입니다. 실제로 웰니스 산업 분야는 매우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실버산업학과에 진학하신 이유와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중장년 또는 노인들의 우울증이라든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비 지출 비용이 매우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트렌드도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
그리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진료를 받는 사람,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것을 헬스케어 3.0 시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자연을 활용하고 휴양 문화를 통해서 병에 걸리지 않게 미리미리 예방하고 그와 관련된 웰니스 산업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통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2011년도에 노인 한 명당 1년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가 33.3만 원, 33만 원 정도였다면 2015년, 불과 한 4년 후죠. 4년 후 노인 한 명이 연간 지출하는 의료비는 359만 원으로 10배가 넘는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을 잃기 전에 유지하는 그러한 산업 분야, 그게 웰니스 산업이죠.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고 국가에서도 그 감당해야 되는 의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린 것처럼 중장년 또는 노년들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젊은 층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나이가 젊어지는데 노년이나 중장년이 아니더라도 당뇨라든가 혈압 같은 잘 낫지 않는 그러면서 오래가는 만성질환, 난치성 질환 이런 것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증가하고 있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주 가볍게는 소화기 장애 또는 생식기능 장애 또는 수면 장애로부터 시작을 해서 더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의료 당국 또는 정부도 치료에 포커스를 했었던 의료 정책을 예방 쪽으로 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강했을 때 건강을 증진시켜서 잃지 않게 하겠다는데 개인들도 비용을 많이 지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바이오 웰니스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하는 웰니스 분야는 점점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휴양치유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휴양치유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휴양치유는 들어보시지 못했지만 산림치유라든가 농업치유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해양치유에 주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 해양, 농업 이 모두를 합쳐서 휴양치유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휴양치유는 한마디로 통합적인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통합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뭔가 감이 오실 것 같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건학 학위를 가졌기 때문에 의료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버 산업으로 접근을 하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양치유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의료 서비스, 병원에서의 역할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병원에 가시면 의료인이 있죠. 의사와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주 고객으로 하는 대상은 아픈 사람, 질병인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행해지는 의료 서비스를 저희는 치료라고 하죠.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찾아가는 곳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수술이나 시술이나 약 같은 게 처방이 되고요. 질병을 치료한다거나 또는 질병 후에 재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제일 반대쪽에 보시면 스파라고 써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웰니스 스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 스파입니다. 스파도 저희는 여러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사실 소개해드릴 휴양치유는 저희가 스파를 분류하는 중에 메디컬 스파,
또는 데스티네이션 스파라고 해서 체류형 스파와 매우 유사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스파는 일반적으로 도심이나 호텔, 리조트 같은 데서 만나실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기본적인 웰니스 스파입니다. 이곳에서는 건강인, 병이 없는 사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병이 있는 분이 오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뭔가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살을 빼기 위해서 또는 여행을 갔는데 호기심에서 또는 피로를 풀기 위해서 가는 곳이 스파입니다. 당연히 스파에는 의료인이 없고요. 장기 체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용적인 저희는 이거를 케어라고 하죠. 뷰티 케어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가운데에 있는 휴양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휴양치유는 병원과 스파의 가운데쯤에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학에서는 질병인과 건강인 사이의 중간지대, 그레이 존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분류를 합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전문용어로 미병인이라고 합니다. 미병인은 질병으로 진단을 받지는 못했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이 밤마다 잠을 이루기가 너무 힘드세요. 또는 잠을 자다가 자주 깨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생활하시기가 많이 힘드시고 삶의 질이 떨어지시죠. 어떤 분은 음식을 드시면 소화가 너무너무 안 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여성인 경우 생리가 규칙적이지 않으세요. 분명히 정상적인 사이클로 인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인체가 기능을 하진 않지만 병원을 가서 무언가 원인을 찾으려고 검사를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건 내 얘기야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실 텐데요. 이렇게 병원에 가서 어떤 바이오마커 검사를 통해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미병인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 그레이 존에 속해 계신 분들은 전체 사람들 가운데 한 70% 정도가 됩니다. 휴양치유센터에서는 이러한 미병인들을 주로 케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방의학이죠. 질병으로 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예를 들면 암 수술을 하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다시 암이 걸리기 이전과 같은 신체 상태를 회복을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은 병원에 계속해서 입원을 해서 계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 후 회복이 필요하신 이런 분들도 어딘가 전문적인 장소에 가서 케어가 필요하시죠. 그래서 휴양치유센터에서는 주로 케어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셨나요? 그래서 휴양치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저희는 통합적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휴양치유센터에 의료인이 의사나 아니면 간호사라도 상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상주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센터의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속한 지역의 인근의 클리닉과 연계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머지 그림 가운데 밑에 원이 3개 있는 그 도표를 보시면 이 해양치유를 예를 들었는데요. 휴양치유 가운데 한 영역이죠.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해양치유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관과 연계가 되고 그 지역에서 나는 자원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이 활성이 되고 또한 휴양치유의 특성상 고객들이 장기 체류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체 상태가 좋아져야 되고 생활 습관이 교정이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럽에서는 실제로
평균 2주에서 3주, 적어도 2주 이상 체류를 권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오래 머물다 보면 센터 내에서만 생활을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여러 가지 산림이라든가 기타 관광 자원과 융합을 이루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휴양치유의 말뜻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미 다 소개를 해드렸지만 현대의학적인 정통 의료 서비스죠. 현대의학적인 치료와 더불어서 산, 바다 또는 기후와 같은 환경 또는 자연 자원을 활용합니다. 이것을 치유 자원이라고 하고요. 또 치료의 목적은 질병의 예방이나 증상의 완화 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휴양치유라고 소개를 합니다.